자, 두 번째 시간 공동 소유 보겠습니다. 자, 공동 소유 중에서 일단은 그 공동 소유를 잠깐만 볼게요. 공동 소유는 이제 세 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공유라고 하는 게 있고 공유, 그다음에 합유, 그다음에 총유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 소유는 이 공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투자자들이 자기네 투자를 하고 그걸 지분 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는 투자자들이 공동 투자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투자자들이 반면에 합유는 투자를 했는데 조합체로서의 투자체입니다. 조합체로서 투자를 하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총유는 이것은 이제 교회 재산, 교회 부동산이라든가 그다음에 또는 종중이나 이 문중에 있는 그러한 부동산 이런 것들을 총유 재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공유는 투자를 했단 말이죠. 투자를 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지분 형태로 소유를 하고 있어요. 지분 형태로 가지고 있는데 이 지분을 처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처분의 자유를 인정한다. 처분의 자유를 인정한다는 말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자기 지분을 팔 수 있다 이런 소리예요. 반면에 합유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지분을 팔아먹지 못한다는 겁니다. 공유는 지분을 자기 마음대로 팔아먹을 수 있고 저당권도 자기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지만 합유자는 합유 지분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총유는 지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지분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유는 지금 이 공유물을 갖다가 공유물을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각 지분권자 단독으로. 각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공유물을 관리할 수 있어요. 지금 합유물에 대해서 합유물 관리도 합유자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합유자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총회에서는 이것은 사원 총회를 거쳐야 됩니다. 사원 총회. 사원 총회를 거쳐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공유물을 처분하려고 한다. 이 공유물을 갖다가 처분을 할 때에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요. 전원의 동의. 자, 마찬가지로 합유물을 처분하려고 한다. 합유물에 처분할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총유에서 총유물을 팔아먹으려고 그러면 사원 총회를 거쳐야 됩니다. 우리 시험에서 총유 관련 사항은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건 주로 공유입니다. 공유가 주로 시험 문제 나오고 합유는 한 5년이나 6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이게 지금 2년 전에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출제될 리가 없어요. 거의 한 5, 6년 주기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정도만 봐도 문제는 다 풀려요. 그러니까 뭐 크게 어렵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럼 자세하게 봐야 되는 것은 공유 파트를 자세하게 봐야 됩니다. 지금부터 공유를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공유는 투자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1억을 냈어요. 을도 1억을 냈고 그 다음에 병도 1억을 냈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3억을 가지고 어디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부동산에다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에다가 투자를 했어요. 뭐 혹시 그런 생각할지 모르겠네. 3억 가지고 뭐 살만한 부동산 있습니까? 그러는데 뭐 경매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싼 물건 찾아보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꼭 뭐 10억, 20억 해야만 사는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 부동산을 사놨는데 이 부동산을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부동산을 공유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 토지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동산이 토지인지 건물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놓은 투자물을 갖다가 뭐라 부른다고요? 공유물이라 그래요. 공유물. 토지인지 건물인지 모르겠는데 우린 부동산 관련해서만 문제가 나오니까 부동산 토지 건물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투자한 1억을 지분으로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억을 3분의 1로 1억을 3분의 1로 해서 이 3분의 1을 지분 등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등기된 지분, 이 등기된 지분을 마음대로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여기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으니까 등기된 지분을 마음대로 팔아먹는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안 받아야 된다? 처분의 자유라고 했기 때문에 동의 없이 마음대로 팔아먹을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병이 자기 지분에다가 저당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이걸 팔아먹는 게 자유라면 저당권 설정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다른 사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공유물을 갖다가 갑이 마음대로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 써놨어요. 공유물 처분은 뭐가 필요하다고 써놨어요? 전원의 동의. 그러니까 이걸 구분하셔야 돼. 지분을 팔아먹은 건지 공유물을 팔아먹은 건지를 다 구분하셔야 돼. 그러니까 지분은 마음대로 팔아먹을 수 있지만 공유물, 토지와 건물은 저거 마음대로 못 팔아먹어요. 지분, 등기된 지분은 마음대로 팔아먹을 수 있지만 공유물에 해당되는 토지와 건물은 마음대로 못 팔아먹고 팔아먹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전원의 동의.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시면 이거를 자꾸 구분 못해서요. 이 지분하고 공유물을 자꾸 구분을 못해갖고 이걸 자꾸 헷갈려 하세요. 이걸. 그래서 지분인지 공유물인지 조금 지나면 안 헷갈리는데 처음에 공부할 때만 헷갈려요. 좀 지나서 이제 5, 6월, 7, 8월쯤 가면 이런 건 이제 구분을 무난하게 하세요. 지금은 처음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헷갈리시는데. 자, 그리고 다시 여기서 이 공유물에 해당되는 토지와 건물은 공유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저기 공유물의 관리라 그랬는데 이 공유물의 관리는 과반수 지분권자. 과반수의 지분권자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반수의 지분으로 결정한다. 그러면 공유물 관리와 관련해서 만약에 보존행위 같은 것은 이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존행위는 지분권자가 뭐 할 수 있다고요? 단독으로.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 관리를 결정하는 것은 과반수 지분권자가 결정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지금 이 공유물이 토지인지 건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다가 임차인을 갖다가 집어넣거나 임차인에게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전부 다 공유물의 관리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요. 이 토지를 갖다가 공유물이니까 토지에 대해서 임차인을 집어넣는 거, 임차인을 계약 해지하는 거 전부 다 공유물의 뭐에 속한다고요? 관리행위예요. 관리행위 누가 결정한다고요? 과반수 지분권자가 결정해요. 근데 가불병 아무도 과반수 지분권자 아니죠. 지분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0밖에 없으니까 이건 최소한 둘이 합쳐야만 과반수가 나와요. 어느 혼자서는 결정을 못하게 돼 있어요. 3분의 1씩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도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지 못하니까 적어도 2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만 임차인을 집어넣거나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3분의 2가 돼야만 과반수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공유물의 지금 관리행위,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대해서 과반수 지분권자 결정하되 지금 보존행위는 각 지분권자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단독으로. 그래서 보존행위에 대해서 관리행위 중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구체적 관리행위로서 임차인을 집어넣거나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은 과반수 지분권자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이 공유물이 토지였다라고 해볼게요. 토지인데 나대지였다라고 해볼게요. 자, 나대지가 뭔가요? 나대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지목이 된데 건물을 짓지 않고 비어져 있는 땅이에요. 나대지입니다. 그 나대지에다가 건축을 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건축은 신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대지에다 건축을 이렇게 신축을 하는 행위, 이것은 이용 개량 행위로 볼까요? 아니면 처분 행위로 볼까요? 이용 개량 행위로 보면은 과반수 지분권자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처분 행위로 보면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 판례가 많이 나오게 돼요. 다시 한번 나대지에다 건축을 하는 행위, 신축하는 행위를 이용 개량 행위로 본다 그러면 관리 행위로 가기 때문에 이용 개량 행위는 관리 행위로 가는 겁니다. 관리 행위로 가면 과반수 지분권자가 결정할 수 있는 거고, 처분 행위로 보면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신축하는 행위를. 자, 한 번만 더 기회를 더 드리겠습니다. 비어있는 나대지에다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는 이용 개량 행위다, 처분 행위다. 이제 답이 바뀌었어요. 갈아탔어 이제. 자, 그래서 나대지, 비어있는 나대지에다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는 처분 행위로 봅니다. 뭐로 본다고요? 처분 행위. 처분 행위니까 뭐가 필요해요? 전원의 동의. 공유물 처분에 해당되는 거니까 여기 공유물 처분으로 들어가니까 뭐가 필요하다고요? 전원의 동의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전원의 동의로. 그래서 시험 문제가 자주 물어보게 됩니다. 나대지에다가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는 이용 개량 행위냐 아니면 처분 행위냐 물어보는데 무슨 행위로 간다고요? 처분 행위.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과반수 지분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건물을 신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나대지에다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는 이건 이용 개량 행위가 아니다. 이건 처분 행위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공유물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공유물을 분할해달라 이렇게 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미리 사전에 약속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공유물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한 시점이 되기 전까지는 가격이 안 오르니까 최소한 5년 안에는 분할하지 말자. 불분할 특약을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공유물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고요? 불분할 특약. 분할하지 말자. 그래서 일정 기간 안에는 공유물, 그 공유물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공유물이 토지가 될 수도 있고 건물이 될 수도 있는데 이 토지나 건물을 분할하지 말자. 그래서 이 공유물에 대한 불분할 특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불분할 특약은 5년 이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을 했는데 자기네가 목표한 수익치가 올라오질 않았어요. 그랬을 때 갱신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갱신됩니다. 불분할 특약은 다시 뭐가 가능하다고요? 갱신이 다시 가능합니다. 다시 갱신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볼게요. 이제 분할해달라고 공유물을 갖다가 이 공유물 분할을 해달라고 요구하더라 이 말이죠. 이 공유물을 갖다가 분할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이 공유물의 분할 청구, 이 공유물의 분할 청구는 형성권이 됩니다. 다시 한번 공유물 분할 요구는 무슨 건이라고요? 형성권이에요. 형성권. 형성권이 가진 의미는 일반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걸 형성권인데 내 공유물 분할하자. 그러니까 공유물 불분할 특약이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불분할 특약을 했으면 분할해달라는 말을 못하는데 불분할 특약을 안 해놨습니다. 그랬을 때 어느 공유자가 지금 갑이든 을이든 병이든 불분할 특약을 안 해놨으니까 분할해달라라고 요구하면 분할에 응해야 될 법적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형성권이기 때문에 분할해달라고 요구하면 불분할 특약이 안 돼 있는 한 분할해달라고 요구하면 무조건 응해야 됩니다. 이거는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분할 청구하면 바로 분할에 응해야 됩니다. 형성권이기 때문에 법률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럼 공멸 분할 청구가 있으면 이걸 분할할 때 협의 분할이 있는 것이고 협의 분할이 있고 재판상 분할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건 조금 이따가 정리하도록 하고 일단 요 정리한 데까지 해서 프린트물을 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11번. 공유물의 처분을 위해서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OX. 자, 여기 지금 여기 써놨는데 공유물 분할하는 건 어떻게 하라고 됐어요? 전원의 동의. 근데 과반수라고 돼 있으니까 아닙니다. 과반수는 이건 관리행위, 이용 계량 행위는 과반수 지분권자가 결정할 수 있지만 공유물의 처분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네요. 그래서 X가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12번 합의물의 처분에 관해서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OX. 자, 여기 써놨네요. 합의물의 처분. 합유용물의 처분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네요. 전원의 동의. 그래서 O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경계표, 담 또는 공용 부분은 성질상 공유물 분할을 할 수 없다. OX. 이거 아까 어디서 했냐면 소유권 파트에서 이미 아까 했어요. 소유권 파트에서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복도라든가 계단이라든가 승강기라든가 이런 거 이런 공유에 속한 거 이런 공유에 속하는 경계표라든가 담장 경계표나 담장을 어떻게 분할할까요? 그러니까 그게 경계표라고 해봐 이렇게밖에 안 되고 담장이라고 해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 그걸 분할해서 뭐에다 쓸 건데요? 그러니까 경계표라든가 담장 그다음에 복도 계단 승강 이런 것은 분할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건 공유물 분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O입니다. 법률 규정에 의해서 분할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경계표, 담장, 공용 부분이라는 게 복도, 계단, 승강인데 그런 것들은 공유물 분할 청구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법률 규정에 의한 분할 금지 대상이에요. 자, 잠깐만 교재 그 부분만 잠깐 찾아서 교재를 찾아서 확인시켜 드리고 갈게요. 공유서 공유물 분할 청구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 어디냐면 346페이지입니다. 346페이지 꼭대기 보면 예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거기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을 한다. 몇 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5년. 5년 내에서 분할 과정을 약정할 수 있고 분할 금지 특약은 당선의 합의로 뭐 할 수 있다고요?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 2번 동그라미에 법률 규정에 의한 분할 금지가 있는데 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경우에 공용 부분, 복도 계단 승강기, 경계표라든가 담에 대해서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분할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268조 조문에 딱 못 박아놨단 말이죠.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교재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13번 경계표, 담 또는 공용 부분은 복도, 계단, 승강기, 성질상 공유물 분할을 할 수 없다. 답은 뭐가 됐다고요? 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이 되겠습니다.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은 가능하지만 5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기간 만료 시에 연장은 절대 불가하다. OX 합의로 갱신할 수 있다. 합의로 갱신이 여기 써놨네요. 여기 5년 이내지만 갱신이 가능하다 돼 있잖아요. 갱신이 가능해요. 예. 합의에 의해서 갱신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에다가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잠깐만. 방금 전에 이론을 정리를 쫙 했단 말이죠. 이론을 정리를 했는데 시험 문제가 이론을 사례화해서 기출문제를 냈단 말이에요. 이론을 갖다가 뭘로 했다고요? 사례. 그러니까 이론은 다 알고 있고 그걸 현장 가서 써먹을 수 있느냐라고 해서 사례화해서 문제를 낸 거예요. 그 사례, 그게 이제 사례형 문제, 기출문제인데 자, 그래서 알아도 응용이 안 되면 또 놓치는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15번 볼게요. 3분의 2의 지분권자인 병이 자 3분의 2의 지분권자 병을 우리가 뭐라 부를까요? 과반수 지분권자를 불러요. 3분의 2니까 과반수 지분권자 3분의 2의 지분권자인 병이 갑과 을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공유 토지 전부를 정에게 임대한 경우 갑은 정을 상대로 자신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갑, 을, 병까지는 알겠는데 정은 또 뭐야? 머리를 쥐어 뜯는 수가 있어 이거. 자, 이거 결론
그래서 갑은 정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OX. 좋습니다. 그러면 왜 온가요? 응? 거기 답을 원래 제가 답을 안 해놓는데 답을 달라고 자꾸 그래가지고 그 인터넷상으로 답을 해달라고 자꾸 요구가 들어와서 해줬습니다만 원래 이걸 답을 안 해줘야 그 자기가 다 이렇게 그 실력이 이렇게 보는데 답을 다 해놨기 때문에 이거 보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이래서 수업 중에는 답을 안 주거든요. 그래야 본래 자기가 알았는지 틀리는데 근데 그걸 보고 다 보고서를 왜 답인지도 모르고 그냥 해놓는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 이렇게. 이거 왜 옳다고 이게? 제가 지금 들었을 때 답이 안 나왔어요. 그냥 오라고만 했는데 답은 안 나왔단 말이야. 여러분이 하시는 말 중에서. 그래서 지금 오가 된 거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갑은 정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에 상하는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로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라요. 오라. 그러면 이거는 왜 옳냐 이 말이죠. 그렇지. 답이 나왔어. 병을 상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굴 상대로 한다고요? 병을 상대. 내가 원했던 답은 이거란 말이에요. 병을 상대로 해야 된다. 이 말이 나와야 되는데 다 지금 답이 엉뚱한 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그 답을 해준 걸 후에 왜 답을 자꾸 해달라 그러나 수업 중에 다 해주는데 이거 수업 듣고 하면 될 거를. 자, 이거 봐요 여기. 자, 지금 병이 지금 3분의 2 지분권자로서 이 사람이 과반수 지분권자죠. 그런데 지금 병이 정한테 임대를 놨어요. 임대차를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지금 갑과 을이 그럼 갑하고 을은 소수 지분권자죠. 갑하고 을하고 지분을 다 합해봐야 3분의 1이겠네요. 그러면 이게 0.5 이쪽이 0.5 이렇게 갖고 있겠네. 대체적으로 3분의 둘의 집을 합해야 3분의 1이 나올 테니까. 근데 요 갑이 정한테 내 지분 0.5에 해당되는 지분만큼 월세 차임 달라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정은 월세를 갖다가 병한테 냈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냈다고요? 병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병한테 차임 월세를 내게 돼 있단 말이죠. 누구한테 월세 차임 낸다고요? 병한테. 그래서 임차인 정은 병한테 월세 차임을 냈는데 갑이 정한테 또 차임 달라 그러면 두 번 줘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걸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계약을 한 그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월세 차임을 내면 그러면 갑은 병을 상대로 해서 내 지료 차임, 내 몫을 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답이 병한테 요구하라 이렇게 나와야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5번 5가 갑은 정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액, 차임 상당액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맞아요. 갑은 정을 상대로 하면 안 되고 누굴 상대로 해야 돼요? 병이 돈 받았단 말이에요. 차임 월세를. 여기 지금 병이 계약했기 때문에 병이 월세를 받아갔으니까 병한테 돈을 달라 그러지. 이 사람한테 달라 그러면 돈을 두 번 달라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돈 줬는데 갑이 정한테 또 돈 또 달라 그러면 두 번 주는 문제가 생겼네. 그럼 안 되지.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가 사례화돼서 올라온다 이런 얘기야.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까지 일단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뒷부분 이제 분할 파트로 와서요. 요걸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협의 분할이 있고 재판상 분할이 있는데 그러면 협의 분할이 되면 세 가지의 분할이 나오게 돼요. 어떻게 세 개가 나오냐면 현물 분할. 현물로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현물 분할. 두 번째로서는 대금 분할입니다. 세 번째는 가액 배상입니다. 가액 배상을 지분 배상이라 그래요. 가액 배상. 자, 이 중에서 뭘 원칙으로 하냐면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시 한번 협의 분할할 때 뭘로 분할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현물 분할. 자, 현물 분할의 뜻이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토지나 건물 있는 상태로 분할하는 겁니다. 토지와 건물을 갑을
병 이렇게 그냥 삼자가 나눠서 여기 나눠서 쓴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나누는 걸 뭐라 본다고요? 현물 분할. 토지든 건물이든 있는 상태로 나눠 갖는 거 이걸 현물 분할이고 이게 뭐가 된다고요? 원칙. 이게 원칙이에요. 법에 그렇게 정해놨어요. 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원칙으로. 그다음에 대금 분할은 팔아서 금액을 나눠서 분할하는 거. 뭐 경매를 집어넣든 팔아서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가액 배상, 지분 인수 방식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병이 돈이 급하다고 징징거리면서 이거 그 자기 빨리 분할해 달라 그러니까 갑과 을이 봤을 때는 저거 이거 분할하면 가치가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갑과 을이 그러다는 병 그러면 당신 거 이 투자 금액 1억 우리가 인수해 줄게. 당신은 3분의 1 지분 우리가 인수해 줄 테니까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갖고 빠져라. 우리 분할 못 해준다. 이러면서 그 지분 병이 갖고 있던 지분은 3분의 1을 갖다가 인수를 해 주는 겁니다. 1억 주고 지분 인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분 인수 방식 가액 배상이라 그래. 이렇게 세 가지를 하는데 요것은 협의에 의한 분할이기 때문에 요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에 이 협의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공유물 분할 청구에 따라서 처음부터 막바로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 이거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공유물 분할을 하면서 처음부터 막바로 재판상 분할 청구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 처음부터 재판상 분할 청구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협의 분할을 하고 협의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아야만 뭘 할 수 있다고요? 재판상 분할 청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협의도 안 해본 상태에서 막바로 처음부터 분할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 재판상 분할 청구하는 건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래서 협의 분할을 하고 협의 분할이 안 됐을 때만 재판상 분할을 갖다가 청구하도록 하라. 요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 더 이렇게 일단 자, 재판상 분할이 만약에 들어오면 할 수 있는 게 여기 두 개인데 현물 분할이 있고 현물 분할입니다. 현물 분할이 있고 그다음에 대금 분할인데 여기서 재판상의 대금 분할은 이거는 경매를 명하는 겁니다. 재판상 분할의 대금 분할은 경매를 갖다가 명하는 겁니다. 경매에서 나오는 돈 나눠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조심할 것은 재판상 분할은 가액 분할, 지분 배상 인수 방식이 없어요. 여기는 3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재판상 분할은 가액 배상, 지분 인수 방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판상 분할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현물 분할과 대금 분할. 자, 그다음에 하나 더. 만약에 현물 분할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가 완료가 됐어요. 협의가 완료가 됐는데 이걸 갖다가 빨리 분할을 안 해주더라. 한마디로 이행을 빨리 안 하더라 이 말이죠. 이행을 안 하니까 성질이 나가지고 왜 빨리 해주기로 하고서는 왜 분할 안 해주고 돈 안 주는 거야. 이러면서 협의가 완료가 됐는데 이행을 안 한다 그래서 분할 청구할 수 있느냐.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협의 분할이 완료됐는데 이행을 빨리 안 해줬을 때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가? 결론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여러 번 났어요. 다시 한번 협의가 완료됐는데 이행을 안 해준다 그래가지고 재판상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신에 뭐 해야 되냐? 이행을 안 해주니까 이행 청구 소송을 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할 청구 소송이 아니라 무슨 소송이라고요? 이행 청구. 이행을 해달라 그래서 이행 청구 소송 이행을 하는 이행 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은 못 낸다. 이렇게 돼. 왜? 이미 분할에 대해서는 협의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또다시 분할 청구는 안 된다라는 게 판례 내용이고 여기에 관한 내용도 이미 기출문제화 됐어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관련된 내용을 그렇게 보셨네요. 자, 그러면 16번을 프린트물 16번을 보겠습니다. 자, 프린터물 16번과 관련해서 법원은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현물 분할 또는 대금 분할을 임의로 선택해서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다 그랬는데 법조문에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재판상 분할을 하더라도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못바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협의 분할도 현물 분할이 원칙이라고 되어 있죠? 예. 재판상 분할도 뭐가 원칙이라고요? 현물 분할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하되 현물 분할을 했을 때 현저한 감손 그러니까 분할함으로 인해서 그 목적 그 공유물의 현저한 감액 감손이 우려가 됐을 때만 대금 분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물 분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 분할하는 것은 위법하다라고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상 분할을 하더라도 마음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뭘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현물 분할을 재판상 분할하더라도 현물 분할을 원칙적으로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판장이 자기 마음대로 그 대금 분할해라라고 해서 경매를 명할 수는 없습니다. 현물 분할이 가능한 상태면 현물 분할하도록 판결을 내려야 돼요. 이 경우도 다만 이 현물 분할을 했을 때 현저한 감손의 우려가 있을 때 한해서만 대금 분할을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만 관련해 가지고 잠깐 봐 드리겠습니다. 자, 어디냐면 347페이지입니다. 자, 346페이지 맨 밑에서 볼게요. 346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양가름은 재판에 의한 분할이라고 돼 있죠. 예. 재판에 의한 분할 전제 조건이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보충적으로 공유자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다. 오른쪽으로 가서 거기 3번 동그라미 분할 방법이 있습니다. 재판상분에 보면 현금 분할을 뭐로 한다고요? 원칙으로 하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한 그 가액이 현저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물을 경매하여 대금을 분할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재판상 분할하더라도 현물 분할이 원칙인 거예요. 자, 그럼 프린트물 다시 한번 가줄게요. 16번. 법원은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현물 분할 또는 대금 분할을 임의로 선택해서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다. 있다 없다? 없다. X입니다. 그래서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하되 현물 분할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경매를 명하는 것은 위법하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는 상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관련 내용을 그렇게 보셨네요. 자, 이제 그 정도 보고요. 시간상으로 지상권 쪽으로 지상권 가겠습니다. 그러면 자, 교재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9페이지 쪽에 그 지상권. 자, 지상권은 내 땅이 아니라 남의 땅을 이용하는 겁니다. 타인 토지, 타인 토지에다가 건물을 소유하거나 또는 수목을 소유하거나 또는 공작물 이걸 갖다가 소유를 목적으로 타인 토지를 갖다가 지금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상권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물권 계약이 뭐냐면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는 것을 물권 계약이라 그래요. 지상권 설정 계약입니다. 이게 물권 계약이에요.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등기 지상권 등기함으로써 성립을 합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법정 지상권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 법정 지상권은 이 지상권 설정 계약 이게 필요가 없어요. 다시 한번 법정이니까 법에서 정한 지상권은 계약이 있다 없다? 없다. 민법 187조에 의한 물권 변동에 민법 187조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해서 지상권이 자동으로 발생한 거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등기도 필요가 없어요. 법정 지상권은 등기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 성립할 때는. 자, 그 다음에 이 지료인데 이 지료는 무상이 원칙입니다. 무상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유상일 때는 뭘 해야 되냐? 등기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이 지상권에서 지료 땅세인데 이 지료는 지상권의 성립 요소가 아닙니다. 왜? 무상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무상이 원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료는 지상권의 성립 요소다 아니다? 아니다. 성립 요소가 아닙니다. 지상권의 성립 요소가 아니다. 다만 지상권이 유상으로 돼 있을 때 이 지료를 2년을 연체하게 되면 지상권 소멸 사유가 됩니다. 다시 한번 지료를 몇 년 연체했다고요? 2년. 2년을 연체하게 되면 무슨 사유가 된다고요? 지상권 소멸 사유가 발생합니다. 지상권 소멸 사유가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다음에 지금 지상권에는 최단기 보장 규정이 있습니다. 최단기. 최단 보장으로서 견고한 건축물, 견고한 건축물이라는 것은 석회조, 조적조, 연화조 이런 것입니다. 이러한 견고한 건축물은 존속 기간을 최단 몇 년을 보장한다? 30년. 30년을 복조하죠. 견고한 건축물이 아니다. 견고한 건축물이 아니면 목조 같은데 이런 것들은 몇 년 보장한다? 15년을 보장해요. 15년. 그 다음에 공작물, 이러한 공작물에 대해서는 최단 기간 5년을 보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목, 수목 같은 거 그 기간의 정함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다 몇 년 보장한다? 30년 보장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써져 있는 것은 최단기를 보장하는 거니까 견고한 건축물, 석조, 석회조, 연화조, 조적조 이 견고한 건축물은 영구 무한으로 정해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최단기를 보장하는 거니까 이거보다 길게 정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구 무한 100년으로 정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보다 뭐 하지만 않으면 돼요. 짧지만 않으면 돼요. 이 기간 30년, 15년, 5년 이 기간보다 짧지만 않으면 돼요. 긴 건 상관이 없어요. 최단기를 보장하라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짧지만 않으면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만약에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지상권을 설정하기로 했는데 얼마짜리인지를 정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한다? 최단 기간 그대로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지상권에 대해서 설정하기로 했는데 얼마짜리인지 정하지 않았으면 기간을 얼마짜리로 정하지 않았으면 무조건 뭘 정한다고요? 최단기입니다. 그러면 법정 지상권 기간 정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돼요? 최단기 적용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법정 지상권도 따로 정함이 없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최단기가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서 보통 일반적으로 타인 토지, 내 땅이 아니라 남의 땅에다가 건물, 수목,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지금 지상권을 설정하는데 그런 목적이 아닌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담보 지상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슨 지상권이라고요? 담보 지상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남의 땅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하는 게 목적이지만 담보 지상권 그러니까 토지를 갖다가 토지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단 말이죠.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는 누구예요? 그렇지, 토지 소유자지. 두려워하지 말고요. 예. 다시 한번 저당권자는 은행이에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는 누가 된다고요? 토지 소유자지요. 그 저당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가 자기 땅인가요? 자기 땅이지. 설정자란 말이 붙어있는 사람이 소유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땅이에요. 자기 땅. 그러니까 저당권이 걸렸지만 그 땅은 자기 땅이니까 거기다 건물을 짓고 싶어 한다고요. 건물을 짓게 되면 담보가치가 하락이 된다고, 은행 입장에서는. 그래서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저당권자 은행이 이 땅에다가 지상권을 설정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지상권은 무슨 지상권이라고요? 담보지상권이라 그래요. 담보지상권. 담보가치, 토지의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지상에다 건물 못 짓게 거기다가 지상을 설정했습니다. 단 이것은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왜냐?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뭐가 있다고요? 피담보 채권.
이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은 저당권이 말소가 되고 저당권 말소되면 담보지상권도 같이 말소되니까 30년, 15년, 5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사용 수익이 목적이 아니라 무슨 목적이니까 담보 목적이기 때문에 30년, 15년, 5년을 보장할 필요가 없어요. 이 피담보 채권만 소멸하면 저당권이 소멸하고 저당권이 소멸하면 담보지상권도 뭐한다? 같이 소멸한다. 그러니까 30년, 15년, 5년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런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지상권도 지금 물권이기 때문에 토지 이용 관계에 따라서 상린 관계에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다시 한번 아까 소유권에서 상린 관계 나온 거 이해하세요? 상린 관계가 뭐예요? 인접한 토지 이용 관계의 조절을 상린 관계라 그랬는데 소유권에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고 지상권과 전세권에는 무슨 규정을 둔다고 아까 칠판에 썼을까요? 준용한다라고 아까 판사했는데 아까 판사 분명히 제가 했습니다. 소유권에는 명문의 규정이 있고 지상권과 전세권에는 준용한다라고 판사에 아까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머릿속에 지금 기억이 안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래서 여기가 지상권이니까 당연히 지금 상린관계, 이 상린관계가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된다. 상린관계 당연히 인접한 토지이용 관계의 조절이니까 당연히 지상권에도 상린관계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6번째로서 이런 거 한번 보죠.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지상물이 지금 현존합니다. 여기서 지상물이 현존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건축물, 공작물, 수목 이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뭐 썩는 거 아니니까 그냥 남아있겠죠. 그래서 지상물이 현존하게 되면 그러면 지상권자가 설정자한테 계약갱신을 갖다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했습니다.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했다. 소멸했는데 지상물이 지상물이 현존한다. 이거. 지상물이 현존해서 남아 있어요. 그랬을 때 현존하면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를 지상권 설정자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토지 소유자를 뭐라 그런다고요? 지상권 설정자. 이 지상권 설정자가 거절했습니다. 뭘 거절했어요?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를 하게 되면 이 지상권자는 지상물에 대해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매수 청구는 형성권이기 때문에 사주세요. 그러면 지금 토지 위에 있는 건물, 공작물, 수목 사주세요. 그러면 바로 사줘야 될 의무가 생겨요. 그래서 계약을 갱신을 갖다가 거절하는 순간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생기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사주세요라고 하는 의사표시와 동시에 법률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적 효력이 발생을 해요. 사줘야 돼요. 그러면 법에서 사주라고 돼 있기 때문에 판례는 뭐라고 돼 있냐면 그래서 형성권이기 때문에 시가로 매매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로 매매가 됐다고요? 시가로 매매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시가로 매매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오늘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민법이 1958년에 만들어져 가지고 1960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발생을 했습니다.
제 아버지 때 주로 많이 만들어진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2021년 현 상태에서 지상권 계약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발생하지 않느냐? 자, 만약에 지상물이 현존해서 계약갱신 거절을 하게 되면 그러면 지상물 매수권에 따라서 그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사줘야 되는데 이게 30년 전에는 가치가 없었는데 이게 3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건물이나 공작물이 가치가 상승해서 그게 10억이 갈 수도 있고 5억이 갈 수도 있고 뭐 15억이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7억이 될 수도 있죠. 얼마 갈지 모르지만 가치가 30년 동안 많이 상승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이 대략 10억쯤 간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그거 사줄 돈이 있어야만이 되는데 사줄 돈 없으면 계약 갱신 거절했다가 사줄 돈 없으면 다시 갱신해 줘야 되죠. 거절했잖아요. 거절하니까 지상물 그럼 사가세요라고 했단 말이죠. 거절하려면 사가세요. 그럼 사주려고 그러면 돈이 있어야 사줄 거 아닙니까? 돈 없으면 못 사주네. 그럼 다시 어떻게 돼? 계약을 갱신해 줘야 돼. 갱신해 주면 다시 몇 년 돼요? 30년. 또 넘어가는 거야. 30년. 그러면 내 당대에서는 못 돌려받는 거야. 나 죽을 때까지 못 돌려받는 거야. 이제 내 아들 내 손주 때나 가야지 돌려받게 되는 거야. 근데 손주 때 가면 또 가격이 또 오르겠지 또 이렇게. 그때는 이제 20억이 아니라 이제 30억 갈 수도 있어 이렇게. 그러면 그때 가서 그 사줄 돈 없으면은 또 연장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지상권이라고 하는 이 제도가 제 아버지 할아버지 때나 생긴 그때나 써먹는 얘기지 지금 2021년이라는 이 현대에서는 잘 지상권 설정 계약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는 거지. 옛날에는 어리숙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많이 생겼는데 지금은 이런 일이 잘 안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생기는 거는 계약에 의한 지상권이 아니라 법정 지상권만 주로 생겨요. 법정 지상권은 법에서 강제해 놓은 거죠. 법정은 법에서 정해서 지상권이 생긴 거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법에 의해서 강제로 발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해서 법정 지상권이 강제로 발생하는 경우는 있어도 계약에 의한 지상권이 발생은 잘 안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돈이 필요했다.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토지를 갖다가 돈이 필요하게 되면은 그러면 차라리 임대차를 하는 게 낫단 말이에요. 뭐 한다고요? 임대차. 임대차를 하면 돼. 임대차를 하게 되면은 월세로 따박따박 월로 받잖아요. 이렇게 임대차를 놓게 되면. 그렇게 되고 연체하면 금방 내보내기도 용이하고 그리고 금액을 올리기도 용이하고 그래서 좋지만 이 지상권 설정을 해놓게 되면 이게 아주 그냥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나 있었던 이야기고 이것도 현대 는 잘 안 쓰는 제도다. 이것도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되는지 또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 요거 마무리 짓고 메일 정리 풀고 지역권 쪽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일단 갔다 와서 좀 마무리 한 다음에 문제 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